안녕하십니까. 홍익대학교 전자전기융합공학과 교수 조한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CNN이라고 불리우는 합성곡 신경망 및 다양한 딥러닝 모델의 확장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NN의 개요를 이해를 하고 내부의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대표적인 합성곡 신경망 모델들을 소개를 하고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CNN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CNN의 기반으로 확장된 다양한 딥러닝 모델들까지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NN이라고 불리우는 합성곡 신경망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합성곡 신경망의 필요성과 한계 극복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어떤 다층 퍼셉트론, MLP라고 하는 다층 퍼셉트론은 2차원 이미지를 1차원 벡터로 변환을 해서 학습하기 때문에 공간적인 정보가 손실되고 이미지의 어떤 인식 성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 인간의 시각 시스템은 이미지를 국소적인 영역, 즉 수용장 단위로 어떤 그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CNN은 이러한 원리를 모방하여서 2차원 구조를 유지하면서 유용한 특징을 추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델을 의미하게 됩니다. 슬라이드의 그림을 보면 사람의 눈과 시각, 그리고 피질이 국소 영역에서의 특징을 잡아내는 방식과 CNN의 구조가 유사하게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CNN의 정의와 기본 구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NN은 이미지의 인식, 그리고 영상 분석, 객체 탐지 등의 어떤 시각적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최적화된 어떤 딥러닝 구조를 의미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공간적인 형태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규칙을 학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CNN은 합성곡층, 그리고 플링층, 완전 연결층으로 구성이 됩니다. 합성곡층은 특징을 추출하고 플링층은 어떤 공간의 크기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완전 연결층은 최종적으로 예측값을 산출하게 됩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은 CNN의 대표적인 구조인 레넷을 보여주고 있으며 입력부터 합성곡과 플링을 거쳐 완전 연결층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합성곡 신경망이 어떤 구조로 구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CNN의 핵심 구성 요소인 합성곱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성곱은 이미지 공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특징을 추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입력 데이터의 필터 또는 커널을 이용을 해서 합성곱 연결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로 특징 맵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작은 영역을 슬라이딩하면서 국소적인 패턴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래쪽 그림을 보면 간단한 커널 연산을 통해서 엣지, 모양, 질감과 같은 다양한 특징들이 추출되는 그런 과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합성곱 연산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이미지의 작은 영역과 커널을 곱한 후 합산하게 된다고 하면은 특징 맵의 한 값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 연산은 커널이 이동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최종적으로 연산이 되게 되고 전체 특징 맵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아래쪽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입력 행렬하고 커널이 곱해진 다음에 합산되면서 결과 맵으로 나타내는 과정을 통해서 CNN이 국소적인 패턴을 추출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합성곱 연산을 시각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이미지와 커널 간 곱셈, 합산 과정을 통해서 특정한 어떤 특징이 강조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커널은 수평선을 강조하고 어떤 커널은 수직선이나 대각선 같은 방향성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여러 커널을 동시에 적용하게 된다고 하면은 다양한 특징들을 병렬적으로 추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입력 이미지가 여러 커널과 연산되어서
각각의 결과가 병렬적으로 생성되는 그런 모습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CNN에서 사용되는 패딩의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성공 연산은 커널이 이동하면서 출력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입력의 가장자리에 어떤 추가적인 픽셀을 채워넣는 것을 패딩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0으로 채우는 제로 패딩입니다. 이를 통해서 출력 크기를 유지하거나 원하는 크기에 맞출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은 기존의 입력 이미지와 최소화하기 제로 패딩을 적용을 하여서 기존에 있었던 이미지의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특징 맵을 보여주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슬라이드와 다채널 입력 처리 방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는 커널이 입력 이미지 위를 이동하는 간격을 의미하게 됩니다. 기본값은 1이고 스트라이드가 커질수록 출력의 크기는 작아지게 됩니다. 또 입력이 다채널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RGB 이미지처럼 3개의 채널을 가진 경우에는 각 채널마다 별도의 필터가 적용된 후에 그 결과를 합산하여서 최종 출력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는 스트라이드 값을 2로 설정함에 따라서 출력의 특징 맵의 크기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CNN의 출력 크기 계산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출력 크기는 필터 크기와 패딩 여부, 그 스트라이드 값에 의해 결정이 되게 됩니다. CNN의 출력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설정들을 이용을 해서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수식을 보시면 입력 크기에 필터 크기를 뺀 다음에 패딩과 스트라이드를 반영을 해서 계산하는 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8x28 크기의 이미지에 3x3 필터를 적용하고 패딩이 없으며 스트라이드가 1일 경우 출력은 26x26으로 이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CNN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풀링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링층은 출력된 특징 맵의 공간 크기를 줄여서 연산량을 감소시키고 과적합을 방지하며 위치 변화에 대한 강건성을 높여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최대 풀링과 평균 풀링 등이 있습니다. 최대 풀링은 어떤 그 윈도우 안에서 가장 큰 값을 선택해서 대표 값을 사용하고, 평균 풀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윈도우 안에서 평균 값을 사용하는 그런 풀링의 기법이 되겠습니다. 풀링에 대한 특성을 잘 활용하게 된다고 하면은 중요한 정보는 유지하면서도 계산 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풀링층에 대한 연산의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는 2x2 크기의 필터를 사용해서 입력 이미지를 4개의 블록으로 나누고 각 블록에서 최대값을 취하는 최대 풀링과 평균값을 계산하는 평균 풀링의 결과를 비교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예시는 4x4 이미지를 이용해서 2x2 출력을 생성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풀링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이 최대 풀링 같은 경우에는 4개의 픽셀 중에 가장 큰 값을 결과로 선택하게 되고, 평균 풀링은 4개의 픽셀 값을 평균 내어서 그 결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예시를 통해서 CNN에서 풀링 연산이 공간 크기를 줄이면서도 중요한 특징들을 보존한다는 그런 두 가지 방법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CNN의 마지막 단계인 완전 연결 계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연결 계층은 앞서 합성곡과 풀링 과정을 거쳐 추출된 특징들을 종합하여서 최종 결과를 예측하는 그런 단계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계층에서는 모든 입력 뉴런이 모든 출력 뉴런과 연결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2차원 텐서의 형태의 결과를 1차원 벡터로 변환하는 플래트닝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마지막 출력층에서는 이미지의 어떤 클래스나 예측값이 결정이 되고, 분류 문제에서는 소프트뱅스 함수를 사용하고, 회귀 문제에서는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슬라이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시는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출력층의 설계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래에 있는 입력과 출력이 연결된 모습과 함께 분류 문제 예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분류 문제에서는 출력이 확률이어야 하기 때문에 소프트맥스를 쓰고 회귀 문제에서는 출력이 연속적인 값이어야 하기 때문에 활성화를 쓰지 않는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전위학습과 미세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위학습은 사전에 학습된 어떤 모델을 새로운 작업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미지넷과 같은 대규모 데이터셋으로 미리 학습된 CNN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저수준의 특징부터 고수준의 특징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전위학습과 미세조정의 활용 방법에는 기존 모델과 가중치를 고정한 뒤 마지막 분류 계층만 학습을 하는 방법과 전체 계층 중에 일부 새로운 데이터에 맞추어 미세하게 조정하는 방법이 있게 되겠습니다. 전위학습과 미세조정의 내용은 추후에 이어지는 어떤 오프라인 교육에서 실습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전위학습의 구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학습된 모델은 합성고 블럭을 그대로 재사용하게 되고 분류를 담당하는 완전 연결 블록만 재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위학습의 어떤 기본적인 방식을 의미하게 됩니다. 반면에 미세조정은 합성곡 블록과 합성곡 블록의 일부까지 재학습하게 되면서 새로운 데이터에 더욱 잘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을 의미하게 됩니다. 슬라이드의 그림을 보시면 이제 앞에 설명드린 내용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게 되겠는데 입력에서 출력까지 이어지는 블록 구조의 어떤 부분을 재학습하는지를 단계별로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위학습은 사전 학습된 모델을 불러와서 학성곡 계층은 그대로 두고 완전 연결 계층만 새로운 데이터로에 맞게 다시 학습하는 그런 과정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왼쪽 구조, 중간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컨볼루션 블럭은 재사용으로 표시되어 있고 위쪽은 FC 블럭만 재학습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세조정은 전위학습을 기반으로 하되 FC 블럭뿐만 아니라 일부 합성곡 계층까지 함께 다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그림에서 오른쪽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FC 블럭과 더불어 컨볼루션 블럭의 윗부분까지 재학습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통해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전위학습은 분류기 부분만 학습하는 방식이고 미세조정은 분류기와 일부 특징 추출 계층까지 함께 학습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본적인 합성곡 신경망의 응용 모델들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ILS VRC 대회를 통해서 CNN이 크게 발전한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LS VRC는 이미지넷 대규모 시각 인식 챌린지로 이미 이미지 분류와 객체 인식 성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대회였습니다. 수백만 장의 이미지와 수천 개의 클래스로 구성된 이 대회에서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경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12년 이후 CNN 기반 모델이 도입되면서 오류율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였고 2017년에는 SENet이 인간보다 더 낮은 2.3%의 오류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대회 주 목표였던 어떤 인간 수준 이상의 인식 성능이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개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CNN의 어떤 대중화를 이끈 알렉스넷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스넷은 2012년 ILS VRC에서 우승하면서 딥러닝 기반 접근이 주류로 자리 잡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총 8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에 5개는 합성곱층이고 3개는 완전 연결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층에서 렐루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계산 효율성을 높였고 드로우 마우스를 통해서 과적합을 방지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GPU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규모 데이터셋을 빠르게 학습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 그림에서는 알렉스넷의 구조가 층별로 나타나 있습니다.
입력으로는 224x224 크기의 컬러 이미지를 사용하고 여러 단계의 합성곱과 풀링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더 추상적인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앞부분에서는 큰 필터를 사용해서 기본적인 특징을 잡고 뒷부분에서는 작은 필터를 반복하여서 더 정교한 특징을 학습합니다. 마지막에는 완전 연결 계층을 거치면서 1000개의 클래스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즉, AlexNet은 합성곱과 풀링으로 특징을 추출하고 완전 연결층을 이용해서 최종 분류를 수행하는 그런 대표적인 합성곱 신경망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VGG넷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GG넷은 옥스퍼드 VGG 팀에서 제안한 모델로 VGG16과 VGG19가 대표적입니다. 3x3 합성곱 필터와 2x2 풀링층을 반복적으로 쌓는 방식으로 단순하지만 깊은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고수준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었고 단순성과 반복성 덕분에 이후 CNN 설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VGG16 모델의 구조와 각 층의 구성이 표와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입력은 AlexNet하고 동일하게 224x224 크기의 컬러 이미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합성곡 층에서 작은 3x3 필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작은 필터를 깊게 쌓으면서 연산량은 줄이고 더 정교한 특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성곡과 풀링 과정을 거쳐 특징 지도를 점점 축소시키고 마지막에는 완전 연결층과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1000개의 클래스로 분류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VGG넷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구조를 통해서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 합성곡 신경망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레즈넷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즈넷은 2015년에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제안한 네트워크로 잔차 학습을 통해서 깊은 네트워크에서도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만든 모델입니다. 핵심은 입력값과 출력값을 더하는 스킵 연결 구조인 잔차 블록입니다. 이를 통해 깊이가 깊어질수록 성능 저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레즈넷은 50, 101, 152 레이어까지 확장되면도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에는 레즈넷에서 제안된 잔차 블록의 구조가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잔차 블록은 입력값을 그대로 전달하여서 출력에 더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깊은 네트워크에서도 입력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최근 CNN을 대체하는 새로운 접근으로 제안된 비전 트랜스포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트랜스포머는 구글이 제안한 모델로 이미지를 고정 크기로 어떤 패치로 나누고 각 패치를 벡터 변환하여서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입력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으로 패치 간의 관계를 학습하면서 자기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해 전체적인 문맥 정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CNN이 국수적 특징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과 달리 VIT라고 하는 그 비전 트랜스포머는 전역적인 관계를 학습할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슬라이드의 그림에서는 비전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구조와 학습 과정이 도식화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를 작은 패치로 나눈 뒤 이를 평탄화하여서 선형 변환을 거치고 패치 위치 정보를 더해 입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임베딩은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전달되며 인코더 내부에서는 멀티헤드 어텐션하고 MLP 블록이 교차적으로 쌓여서 특징을 학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스 토큰을 이용해서 MLP 헤드에서 최종 분류 결과를 출력하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다룬 주요 합성곱 신경망들을 비교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표를 보시면 AlexNet, VGG, 그리고 레즈넷, 그리고 비전 트랜스포머의 출현 연도, 주요 아키텍처, 파라미터 수, 특징, 그리고 장단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AlexNet은 GPU를 활용하고 렐루로 도입하고 성능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VGG는 단순히 3x3 합성곡 구조를 반복하여 직관적이고 규칙적인 설계를 보여줍니다. 레즈넷은 잔차 블록을 도입해서 깊은 네트워크 안에서도
안정적인 어떤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비전 트랜스포머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이미지에 적용해서 대규모 데이터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특징이 있으며 소규모 데이터에서는 과적합에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CNN의 발전 과정을 알 수 있게 되겠고 함께 각 모델의 차이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표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알아본 CNN을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비전 과제는 단계별로 분류, 위치 추정, 객체 탐색, 세그멘테이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분류는 전체 이미지를 하나의 클래스로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분류와 위치 추정을 결합하면 단순히 고양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나아가 고양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사각형 박스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객체 탐지는 여러 개의 객체가 존재할 경우 각 객체를 탐지하여서 클래스와 위치 정보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그멘테이션은 픽셀 단위로 영역을 구분하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고양이와 개 각각의 외곽선을 세밀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그림에서는 고양이의 사진을 단순히 고양이로 분류하거나 고양이의 위치까지 박스로 표현해주는 분류와 위치 추정 예시를 볼 수 있고, 또한 여러 객체가 있는 사진에서는 고양이와 개를 각각 탐지하고 더 나아가 각 객체의 영역을 세밀하게 구분하는 세그멘테이션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CNN의 컴퓨터 비전 분야의 또 다른 응용인 초해상도, 즉 슈퍼레졸루션의 기술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초해상도는 저해상도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변환하는 기술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흐릿한 이미지를 더 선명하게 복원할 수 있습니다. 초해상도는 입력 방식에 따라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SISR은 하나의 이미지만 입력으로 받는 방식을 의미를 하고, MISR은 서로 다른 여러 장의 저해상도 이미지를 결합해 고해상도를 복원합니다. VSR은 비디오 프레임 기반의 시간적 연속성을 활용해 고해상도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저해상도 강아지 사진이 오른쪽에서는 더 선명하게 변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초해상도의 핵심적인 효과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미지 생성형 AI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생성형 AI는 텍스트나 그림과 같은 입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모델은 오토인코더, 변분 인코더, 적대적 상성 신경망, 그리고 확산 모델, 그리고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들은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그림에는 스테이블 디퓨전과 미드저니와 같은 실제 이미지 생성형 도구 예시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이미지 생성형 AI는 예술작품부터 시각 디자인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CNN을 중심으로 한 컴퓨터 비전 분야의 응용 분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장부터는 CNN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딥러닝 모델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룰 모델은 순환신경망, 즉 RNN입니다. RNN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입력을 처리하는 신경망 구조입니다. 중요한 특징은 이전 단계에서 얻은 정보를 다음 단계로 전달하여 순차적인 흐름을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출력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닉 상태까지 다음 입력으로 연결합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음성 인식이나 언어 처리, 시계열 데이터 분석 등 시간적 순서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널리 활용되게 됩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입력이 시간 순서대로 들어가고 은닉 상태가 순환적으로 이어지면서 정보를 전달하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RNN의 핵심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트랜스포머의 모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RNN이 없어도 시퀀스를 처리할 수 있는 모델을 의미하게 됩니다. 핵심은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전체 문맥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중요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포지셔닝 인코딩을 통해서
단어의 순서를 반영하게 됩니다. 인코더는 입력 문장을 벡터로 변환하고 디코더는 이 벡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장을 생성하게 됩니다. 트랜스포머는 현재 자연어 처리, 번역, 텍스트 생성 등에서 표준 모델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텍스트 생성형 AI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생성형 AI는 자연어 텍스트 입력을 받아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모델을 의미하게 됩니다. 단어들의 연관성과 문맥을 학습하여서 의미 있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생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텍스트 생성형 AI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BERT, GPT, 그리고 허깅 페이스 같은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이 모델들은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문맥을 이해하고 다양한 언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대규모 언어 모델, 즉 LLM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LLM은 수십억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가진 거대한 신경망 언어 모델로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전 학습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모델은 질문응답, 요약, 번역, 창작, 그리고 다양한 자연어 작업을 처리할 수 있으며 GPT, 라마, 제미나이와 같은 모델들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챗GPT는 바로 이 GPT 계열의 LLM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챗GPT를 사용해본 경험 자체가 그 LLM의 실제 활용 사례를 접해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합성곡 신경망의 개요와 구성, 그리고 주요 합성곡 신경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은 합성곡 신경망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리고 CNN이 등장한 배경과 기본적인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합성곡 신경망의 구조에서는 합성곡층, 그리고 풀링층, 완전 연결층 등 CNN의 주요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합성곡 신경망에서는 레넷, 알렉스넷, VGNet, 레즈넷 등 대표적인 모델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비전에서는 컴퓨터 비전에서 CNN의 응용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분류, 탐지, 세그멘테이션 등 다양한 활용 분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양한 딥러닝 모델의 확장을 설명을 하였고, CNN을 넘어 RNN, 트랜스포머, LLM과 같은 발전된 모델들을 학습하였습니다. 오늘 학습을 통해 CNN의 기본 구조와 응용, 그리고 딥러닝 모델의 발전해온 흐름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